피라미드들은 원래 돌을 쌓고 나서 외부 표면을 가장 퀄리티 좋은 석회암으로 네. 이게 그 외장석으로 그쵸. 포장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예. 카프라 피라미드는 상단부에 남겨져 있죠. 네. 상단부에 꽤 외장석이 잘 남겨져 있어요. 이거 이제 땡겨서 찍은 건데 아. 여기 잘 남겨져 있죠. 꽤 남겨져 있네요. 왜 예. 위에 부분이 남아있고 밑에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아.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머리도 보면은 여기보다 이 M자부터 와. 정수리부터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닌가?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대피라미드입니다. 예. 가장 이집트에서 지어진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큰 피라미드. 코프의 피라미드. 예, 높이가 만들어졌었던 당시에는 한 146m 정도 와우. 예.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상단부가 조금 이제 소실돼가지고 지금은 한 138m 정도로 남겨져 있어요. 앞에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교하시면은 그래서 크기를 이제 네. 가늠하실 수가 사람이 있죠. 진짜 작아요. 웅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또 보강 누적을 사진을 찍을 때 네. 예. 사람을 같이 넣는 게 되게 좋은 사진이에요. 예, 좀 비교를 할 수 예, 있어요. 저 사진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무덤 그 어떤 유적의 규모를 느낄 수 있죠. 예. 저기 피라미드만 딱 있으면 사실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고각 자료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강화도 가서 고인돌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고인돌 자체도 찍지만 또 같이 간 누구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세워놓고 또 찍기도 해요. 같이 찍어요. 네. 대피라미드는 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대피라미드는 내부에 방이 3개가 있어요. 예.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의 방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렇지만 역시 다른 피라미드과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붉은 피라미드 때부터 나타난 전통인 원래 입구는 북쪽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남북 축선상의 공간들이 놓이지만 현실 내부의 방들만큼은 동서축으로 놓이는 전통은 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음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입구로 들어가서 뭐 이게 들어가는 통로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의 방 모두 다 방들 자체는 다 동서축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요 피라미드 내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피라미드의 측면도죠. 측면도. 측면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입구에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는 통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저희가 사실 피라미드 통로 사진 되게 많이 통로 보여드렸죠. 사진 익숙하네요. 이거는 많이 익숙하시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대부분 예. 다 높이가 한 1m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가려면 조금 힘들죠. 네. 항상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대피라미드는 이제 내부에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쭉 들어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높이가 높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대회랑이란 공간인데 대회랑. 높이가 약 한 9m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서 피라미드가 양쪽으로 갈려요. 통로가 2군데로 갈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회랑 보이시죠? 네. 예. 대회랑이랑 그다음에 그냥 일반 통로랑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네. 대회랑은 위로 올라가고 계속 왕의 그다음에 방으로. 수평으로 쭉 들어가는 통로가 있죠. 왕비의 방. 왕비의 방으로 들어간 통로예요. 네. 예. 보시면은 저기서 아래쪽에 있는 저 통로가 네, 왕비의 왕비의 방으로 방. 들어간 수평 통로고 수평 통로고 위로 가는 위로 게 쭉 올라가는 게 왕의 방으로 아. 계속 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여기 대회랑을 보시면 피라미드 내부 공간의 천장 부분을 들여쌓기. 들여쌓기 방식, 네. 들여쌓기가 확인이 되시죠. 네.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역시 들여쌓기 방식으로 공간의 상단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저것은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네.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피라미드에 가시면 왕비의 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왕비의 방은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좀 막아놨어요. 내부가 사진은 공개는 돼 있나요? 공개돼 있죠. 그래서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게 왕비의 방이에요. 좌측편에 중앙에서 살짝 좌측편에 그 문 같은 게 하나 있죠. 네. 저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수평 통로로 들어오는 입구고 그리고 그 우측에 이렇게 들여쌓기 방식으로 벽감이 만들어져 있죠. 네. 저기에는 아마도 파라오의 석상이 배치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조금 특별한 점은 대부분 이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내부 공간이 천장이 다 들여쌓기 방식으로 네.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천장은 좀 모양이 달라요. 이 왕비의 방의 천장은 이렇게 맞배 형태죠. 그러니까 큰 돌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 조금 더 단순화된 공학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노하우가 쌓인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들여쌓기 방식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의 피라미드들에서는 들여쌓기 방식보다는 저 맞배 형태의 천장 구조가 더 많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조그만 거 환풍구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 환기구라고 보통 그 부르는 그 구멍인데 네.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입구와 환기구가 있는 저 벽면은 북쪽이에요. 북쪽. 왜냐면은 북쪽에서부터 입구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북쪽 면인데 이쪽 반대편이 남쪽 벽면에도 네. 환기구가 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이 왕비의 방 환기구는 아니고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 구멍인데 크기가 한 20에서 30c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길이가 생각보다- 사람은 들어갈 네.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의 경우에는 저 환기구가 실제로 피라미드 외부까지 뚫려 있어요. 외부에서 그 구멍을 찾았어요. 네. 이미 19세기 때부터. 아. 그러니까 뚫려 있구나라고 네. 알 수가 있었는데 왕비의 방의 환기구는 안 뚫려 있어요. 바깥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뚫려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네. 사람이 궁금하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봐도 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도면을 보시면 왕비의 방에서도 환기구가 있고 왕의 방에도 환기구가 있죠. 네. 근데 저 환기구는 왕의 방의 환기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외부까지 뚫려 있는데 반해서 왕비의 방의 환기구는 뚫려 있지 않다. 외부까지는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1993년에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를 진짜로 환기구로 사용을 하려고. 사실은 저 구멍은 환기구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 근데 그냥 환기구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실제로 환기구로 사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이 피라미드 내부에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습기가 엄청나게 차요. 아. 그래서 뭐 가습기를 설치를 해도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멍이 밖까지 나 있으니까 거기를 정말로 환기구로 쓰려고 이집트 정부에서 그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를 청소를 이제 시도를 해요. 아. 근데 청소를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로봇 공학자 간텐프링크라고 하는 사람을 의뢰를 해가지고 네. 그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을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해요. 그리고 예. 실제로 팬을 달아가지고 환기구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 이 당시 93년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청소만 하기엔 아까우니까 네. 그러면 왕비의 방에도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왕비의 방에 1993년에 그 로봇을 이제 안에 넣어요. 여기서 저 93년이라고 써있는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저 사진이 1993년의 로봇이에요. 네. 여기 써있죠. 우프와트라고 네. 써있죠. 우프와트는 고대 이집트어로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멋있다. 멋있죠, 이 이름. 네.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로봇을 넣는데 이제 그 궤도가 달려 있고 그렇죠. 무한 궤도가 달려 무한궤도 있고 달려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라이트도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는 네. 그런 로봇이었어요. 이후에도 2002년과 2011년에도 로봇을 또 넣는 프로젝트가 또 이어지는데 일단은 1993년에 우프와트를 넣었어요. 넣어서 보니까 저 통로는 66m 정도 이어져요. 바깥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예. 근데 막혀 있는 그 거. 66m의 끝에 무엇이 있었냐? 요게 있었어요. 벽. 이게 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문이에요. 손잡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손잡이 같은 것이 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돌을 껴놓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닫은 것처럼 보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이 약간 들려 있고 그런 사실을 1993년에 발견을 했어요. 저 그때 뒤에 무엇이 저 뒤에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썰들이 네. 나왔어요. 뭐 이제 학자들도 썰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피라미드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음모론자 같은 네.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설들을 제안을 했었죠. 네. 근데 뭐 모르죠. 그때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볼까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가 약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에 다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2002년 프로젝트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에서 네.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당시에 저 조사는 그 당시 이제 2002년이면 인터넷이 좀 깔리기 시작한 시대잖아요. 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오. 와. 예,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는 그 로봇에는 뭐가 달려 있었냐면 드릴이랑 내시경 카메라 달려 있어요. 저 근데 구멍 뚫어놓은 거 허가를 받고 한 그렇죠. 예, 거겠지만.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집트 관계 당국에서도 이제 허가를 한 거죠. 그래서 드릴로 뚫고 저 안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넣은 거죠. 뭐가 있을까? 누구인데요? 누구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한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저 안에 뭐 쿠프의 상이 있다라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 뒤에 있는 저 벽처럼 보이는 공간도 네. 실제로는 벽이 아니라 저것도 문이에요. 저 뒤에 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라고. 보면 아래가 조금 들려 있고 손잡이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저 뒤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제 진짜 저 그냥 한 번에 허가 받아서 한 번에 뚫으면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잘 안 되죠. 예. 왜냐하면은 그게 한 겹 뚫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이 고고학적인 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신중한 관계 당국의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한 10년 정도가 지나요. 뭐 정확히 9년이 지났죠. 아. 2011년에 이번에는 다국적 팀이에요. 네. 다국적 팀이 또 로봇을 집어넣습니다. 걔는 똑같이
내시경 카메라가 있는데 이번에 내시경 카메라는 해상도가 더 좋고 아. 게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예요.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네, 다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이 카메라들은 전부 다 앞만 볼 수 있었거든요. 하긴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예, 요게 개념도인데 말씀드린 납배 형태 지붕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저기 왕비의 방. 벽면에 구멍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네. 남쪽 벽면에 있는 환기구고 환기구에서부터 저렇게 쭉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또 네. 통로 보이시죠? 네. 저기다가 로봇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네. 예, 저기다가 넣은 건데 코스가 길긴 기네요 또. 예, 66m니까 예. 들어가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 통로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통로를 못 봤어요. 그냥 그쵸. 정면만 봐야 되기 정면만 때문에. 보고. 네. 그래서 이번에 통로에서 저렇게 저기 벽면에 뭐가 이제 낙서? 낙서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뭔가 표식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를 또 확인해서 통로에. 아. 그리고 저게 이제 처음 93년에 발견했었던 네, 네. 분이고 저 뒤에가 이제 2002년에 이제 발견한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저 방에 벽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앞만 보니까. 그리고 저 93년에 발견한 저 문 뒷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예. 사실 알 그쵸.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오나요? 카메라를 넣어서 다 돌려봤어요, 카메라를. 아.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93년에 발견한 문의 뒷면이에요. 뒷면도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빠킹 같은 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 어, 뒷면에도 네. 빠킹 같은 게 이제 잡고 있었고 손잡이를 네. 특별한 뭔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발견이 이제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뒷면이 저런 식으로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됐고 예. 바닥면에 빨간색 잉크로 뭔가 표식들이 쓰여져 있는데 어. 저게 숫자였어요. 숫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건데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 써놨죠. 뭐야? 네네. 그러니까 숫자예요. 이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 숫자니까 그냥. 아,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안쪽에 있는 문, 네. 그 뒷면까지 조사하진 않았어요. 아. 지금 말씀드린 2011년에 이 조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알고 알려진 예, 그러니까 결과다. 아마도 또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이미. 아, 그러네요. 2011년에 있었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왜 안 하고? 근데 아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이집트가 혁명도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 뭐 다른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요 왕비의 방 내부에 있는 환기구에서 발견된 비밀의 공간, 비밀의 방이죠. 비밀의 방을 최근에 와서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와서 네. 최근에 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음.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여전히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을 텐데 실제로 그 공간이 발견이 됐죠, 하나가. 맞아,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통로, 네. 10m 정도 되는 그 통로가 새로 이제 발견이 이제 됐죠.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뭔가 좀 계속 나올 뭔가 이제 거다.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나가서 대회랑을 대회랑, 통해 가지고 왕의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비의 방 저 얘기했죠. 네. 다시 이제 나가서 대회랑으로 나가서, 이제 네. 쭉 올라가요. 요게 대회랑이에요. 대회랑 사람들 보이시죠? 네. 사람 크기랑 이제 높이 비교하시면은 대략의 어떤 공간의 그 규모가 좀 이제 가늠이 되실 텐데 진짜로 놀라운 공간이에요. 대부분의 이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 내부 공간은 다 낮아요, 되게. 네. 통로가. 그래서 막 다 숙이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대피라미드에서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근데 정확히 이 공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드디어 이제 대회랑을 네. 통해서 올라가면 왕의 방에 도달을 하는데 왕의 방. 이게 왕의 방이에요. 와. 왕의 방에는 석관도 실제로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실제로 매장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는 발견되진 않았어요. 근데 석관은 있어요. 추정컨대 여기가 진짜 이제 파라오 시신이 이제 여기 안치됐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정설이죠. 아, 근데 도굴돼서 이제 없는 그렇죠. 거라고요? 피라미드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 방에서 조금 특별한 점 하나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들여쌓기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배 형태도 아니죠. 네. 천장을 한번 보시면 천장이 어떤 천장이에요? 깔끔하네요. 그냥 원룸형. 그냥 수평 천장이죠. 예, 원룸형.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어. 왜냐하면 저 위에 걸리는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저게 이 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공간이니까 왕의 방의 위치를 보시면 왕의 방 위에 엄청나게 높은 위에 100m 정도 되는 피라미드의 석재가 그대로 놓이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공간을 둬가지고 그렇죠. 조금 충격을 예. 완화시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수평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공학적인 어떤 그 테크닉을 발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래쪽에 공간이 있죠. 여기가 왕의 방이고 네. 저 왕의 방 쭉 상단에 왕비의 방에서 봤었던 것 마찬가지에 맞배 형태의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저 맞배 형태의 시설도 사실은 무게가 많이 나가죠. 네. 저 맞배 형태의 시설과 왕의 방 사이에 무게 경감의 방이라 그래서 높이가 한 1m 정도, 1m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빈 공간을 두는 거예요. 예. 최대한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 수평천장을 구현을 했어요. 야. 굉장히 석재를 다루는 그쵸. 노하우가 많이 쌓인 어허. 결과물이다라고 그 할 수 당시 있어요. 사람들의 그렇죠. 이전 시대에 뭐 붉은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그다음에 뭐 붕괴 피라미드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들여쌓기 방식이었죠. 그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 피라미드 두 개가 보이시죠? 네네네. 저 중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대피라미드고 좌측 예. 하단에 있는 게 카프라 피라미드. 어허. 사진에 잘렸는데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시죠? 저 부분에서 선박들이 발견이 돼요. 목재로 만든 네. 선박들이. 선박이요? 어. 제 1태양의 배의 경우에는 1954년에 발견이 되었고 선박이 다 이제 분해된 상태로 있었는데 다 꺼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1982년부터 전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좌측에 있는 제2태양의 배 구덩이에서는 또 배가 198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태를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고고학 유물들은 특히 유기물로 된 유물들은 땅속에 있을 때는 그냥 보존이 되는데 네. 이게 꺼내서 나오는. 공기를 만나자마자 다 바스러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굴자들이 꺼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안에 넣어놨어요. 땅속에다가. 그거를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제 일본 팀이 주변에 특수한 시설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꺼내서 지금 복원 작업 중에 있어요. 제1태양의 배, 그러니까 1954년에 발견된 그 제1태양의 배는 태양의 배가 발견된 저 장소에다가 건물을 하나 져가지고 그 안에서 전시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제1태양의 이거 배. 맞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이게 길이가 한 예. 44m 정도 되고 폭이 한 6m 정도 되니까 큰 규모의 선박이죠. 네, 그리고 멋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정도. 수 있지만 예. 바다를 가는 배는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약간 논란이 그래요? 약간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저 배가 실제로 바다에서도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바다는 아니고 강에서만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하지는 않은데 대체로 바다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되죠. 굉장히 이제 크고 중요한 배예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피라미드랑 같은 시대 거니까 기원이 2500년, 2550년 정도에 만들어진 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배는 지금 없어요 여기. 이 배가 어디 갔어요? 지금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카이로 박물관. 이집트 그 대박물관으로 그 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건물은 그 피라미드 바로 남쪽 면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었어요. 어허. 배 모양으로 만든 박물관이고 그 안에 태양의 발을 넣고 전시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네.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 좌측에 살짝 보이는 피라미드가 카프라 피라미드.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저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전시되고 있던 태양의 배는 박물관으로 이전이 된 상태예요. 이게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예 없어졌죠. 네. 훨씬 없는 게 낫다. 훨씬 좋죠. 쿠프 얘기했어요. 쿠프랑 대피라미드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리고 쿠프 그 옆에 지어진 피라미드가 카프라의 카프라. 피라미드예요. 네. 근데 카프라는 쿠프의 아들인 건 거의 확실한데 네. 쿠프의 바로 다음 파라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제데프라라고 하는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고 네. 이 제데프라 역시 쿠프의 아들이에요. 카프라한테는 형인 것으로 여겨져요. 어허. 근데 정확하게 제데프라가 카프라와 어머니가 같은 형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태양의 배는 저 제데프라가 매장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태양의 배에서 제데프라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태양의 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한 파라오는 카프라가 아니라 제데프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데프라 역시 피라미드를 지어요. 어허. 근데 아버지 피라미드 옆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저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아부루아시라고 하는 곳에 짓는데 피라미드의 상태는 좋지 않아요. 요게 제데프라 피라미드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냥 피라미드라고 안 하면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것도 사실은 설이 좀 갈리는데 완공이 되었다가 해체가 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미완성인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 피라미드가 어쨌건 이제 완벽한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돌을 좀 쌓아놓은 모습들이 좀 확인이 돼요. 오래 못 살거나 그런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데프라와 카프라 사이에서 어떤 그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음흠. 그리고 이제 제데프라가 왜 자기 아버지 피라미드 옆에다가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공간을 카프라가 바로 활용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 피라미드 옆에다가 자기 피라미드를 짓죠. 그래서 이게 카프라의 피라미드예요. 대피라미드와 유일한 견줄 수 있는 피라미드 규모적으로.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완성되었을 때의 높이는 한 141m 정도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예.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건 136m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피라미드는 146m로 지어졌고 남아있는 건 138m.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작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저게 더 커 보여요. 오. 왜냐하면 더 높은 데 지어졌어요. 약간 깔창을 깔았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이제 멘카우라 피라미드 쪽에서 이제 바라본 네, 카프라 피라미드의 모습인데 좌측편에 조금 보이는 피라미드 있죠. 예. 저게 대피라미드예요. 근데 이 카프라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또 특별한 점은 피라미드들은 원래 돌을 쌓고 나서 외부 표면을 가장 퀄리티 좋은 석회암으로 네. 이렇게 그 외장석으로 그쵸. 포장을 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네. 근데 굴절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특히 이제 그 아래쪽에 그 외장석에 잘 남겨져 있고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남겨져 있어요. 근데 카프라 피라미드는 상단부에 남겨져 있죠. 네. 상단부에 꽤 외장석이 잘 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땡겨서 찍은 건데 여기 잘 남겨져 있죠. 꽤 남겨져 있네요. 왜 예. 위에 부분이 남아있고 밑에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머리도 보면은 여기보다 이 M자부터 와. 정수리부터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닌가? 정수리부터 오는 사람도 정수리부터 온 있죠. 사람도 있어. 저 친구는 M자부터 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 피라미드가 M자 닮은 것 같다. 아무튼 상단부만 남겨져 있는 게 좀 특이하지만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외장석은 특히 지진이 나서 많이 떨어져 내린 것으로 여겨져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세 시대 때 카이로 오늘날의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는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카이로를 지을 때 여기 기자에서 떨어져 있는 석회암들을 가져가다가 이제 지었어요. 카이로를. 어허. 근데 그때 뭐 떨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피라미드 바깥에서 이제 그 약간 채석장처럼 깎아가지고 가져간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있을 급한 것부터 여겨지는데 뗐다. 근데 네. 이제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더 떼기 쉬우니까 그쵸. 우리도 그 나무에 과일 따먹을 때도 밑에 있는 거. 손 예. 닿는 것부터 따먹잖아요. 일단 급하니까. 위에 있는 건 이제 까치밥 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굴절 피라미드인데 네. 굴절 피라미드는 근데 이제 하단부에 더 많이 남겨져 있죠. 얘가 이제 정수리부터 가는 친구죠.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 외장석이 잘 남겨져 있는 거의 두 개의 피라미드가 예. 굴절 피라미드와 카프라의 피라미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카프라 피라미드의 측면도인데 어허.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단순해요. 네. 이 피라미드의 특별한 점은 입구가 두 개인 거. 근데 어허. 입구가 전부 다 북쪽에 있어요. 보시면 그러네요. 피라미드 몸체에서 시작되는 입구가 하나 있고 네. 피라미드 바깥쪽에서 시작되는 입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애초에 이 피라미드는 처음에 설계될 때는 대피라미드보다 더 큰 규모로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지형 사정상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바깥쪽 입구가 실제로 피라미드의 몸체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몸체가 원래는 더 바깥쪽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된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 피라미드도 입장권을 끊으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네. 네. 오늘날에 사용하시는 입구는 그 바깥쪽에 있는 입구예요. 요게 그 입구인데 피라미드 몸체에서 이제 떨어져 있죠, 입구가. 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요게 이제 통로. 비슷하네요, 대부분 또. 비슷하죠. 네. 대부분 느낌은. 비슷해요. 요거는 이 피라미드 입구가 두 개라 말씀드렸죠. 네. 예.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어허. 그래서 저 아래쪽 부분이 바깥쪽 바깥쪽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나온 거. 부분이고 저 예. 위쪽에도 통로가 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가 이제 피라미드 몸체에서 시작된 입구로 들어오는 통로죠. 이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 여기 또 맛배. 천장 구조가. 맞배죠. 관도 놓여져 있고 그렇죠. 그 관 주변에 돌들이 좀 돌이 놓여져 또 있죠. 있는데? 근데 저 돌은 아마도 원래는 저 바닥면을 다 채우고 있었던 그 바닥면 돌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은 없어진 상태예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맞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방이 조금 특별한 점은 맞배 형태에서 만나는 삼각형 있잖아요. 네. 예. 저기까지만 피라미드 본체고 그 아래쪽은 자연 안반을 깎은 공간이에요. 오. 좀 돌 색깔이 다르죠. 그러네요. 위아래가.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방에서 확인되는 석관은 뚜껑도 남겨져 있어요. 예, 요렇게. 이게 이제 그 석관과 뚜껑인데 이 피라미드에서도 실제 매장이 이루어졌었던 어떤 물리적인 흔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